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 그다음 게임, 그다음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낳는지에 대해서 철학적 사유를 좀 공부함으로써 근원적 해결책 또는 원리를 이해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자녀를 설득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인터넷을 많이 할 경우 또는 게임을 많이 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설득하는 힘을 인문학 강의에서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막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철학의 분야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분야를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하나는 인식론, 이 세상을, 우주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런 것이 한 큰 분야면, 그 다음에는 그 세상과 맞닿아 있는 바로 나죠, 나. 존재론에 대한 우리 탐구입니다. 이 존재론에 대한 탐구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프랑스가 입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과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학이고 하나는 논술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바칼로레아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잘못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바칼로레아 논술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철학과 대학원 입시와 맞먹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재론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하되 유명한 사상가 두 사람의 생각을 포함하여 논하시오, 이런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그 어려운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거든요. 이 근원적 고독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왜 이 존재론이 나를 살피는 게 그렇게 힘드냐면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존재를 살피기 위해서 또 다른 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살피는 나입니다. 그러면 이 나를 살피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살피는 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살피는 나를 내가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를 살피는, 얘의 기준을 만드는 또 다른 살피는 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또 내가 왜 얘를 모르니까 이 살피는 나를 또 살피는 나, 그리고 또 그 나를 살피는 나를 또 살피는 나,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후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 아니에요. 무한 후퇴입니다. 후퇴. 우리가 왜 거울을 보고, 내가 앞면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나를 살피는 내 뒷모습이 어떤가 싶어서 뒤에다 거울을 대고 조절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거울 속에 또 다른 거울이 나타나서 무한하게 후퇴되는, 다라락 연결되는 그 모습을 보죠. 그걸 우리가 이제 무한 후퇴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를 내가 살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 바로 너와 그입니다. 너와 그. 즉 나라는 관계,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를 둘러싼 많은 대상들이 과연 그이냐 너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나를 갖고 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아닌 너를, 이 나를 통해서 나를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둘러싼 존재들이 과연 너로서 존재하는 게 나냐, 아니면 그로서 존재하는 게 내가 되냐, 이거거든요. 답은 뭘까요? 우선 이 단계가 좀 어려운데, 과연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너일 때하고 그일 때 중에 어느 게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일까요? 너일까요?
매우 어렵죠. 자, 우리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와 그에 대한 우리의 그 예화를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구체적인 예화를. 요즘은 그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면 그게 그냥 개가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그 개가 아니라 하나의 반려동물. 즉 반려라는 말은 정말 참 대단한 성격이죠. 개한테 반려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개의 존재를 매우 높이는 거죠. 이런 게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데 외로운 사람일수록 개를 많이 기릅니다. 즉 외롭지 않으면 가족이 아주 많고 뭐 정말 시끌벅적하고 그런 집안에서는 개를 기르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개를 되게 많이 기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뭐 병원에 계시지만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었답니다. 왜 이건희 씨는 그렇게 개를 많이 길렀을까요?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희 사장의 주변의 친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개가 그런 건데 제가 어렸을 적에 사실은 시골에서 개는 정말 식용의 대상으로 우리가 취했거든요. 근데 그때 개는 모두가 다 우리 할머니가 시장에서 또는 이웃집에서 가지고 온 개는 모든 개의 이름이 독구였어요. 독구. 저는 어릴 적에 왜 우리 집에 있는 개는 항상 독구일까 이해가 안 됐는데 중학교 가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독이었어요. 독. 영어로. 영어의 독의 일본식 발음이 바로 독구였고 어떤 개가 와도 항상 독구였죠. 그래서 그 독구는 지금처럼 집에서 땅짜야 자기 아들 이름과 비슷한 아들 이름이 현철이면 현호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죠. 항상 독구인 거예요. 그때 그 독구는 그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 너는 아니에요. 근데 반려동물이 되는 순간 개는 그나 그것에서 드디어 뭐가 되냐면 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단계에서 이건희 씨가 왜 그렇게 개를 많이 길렀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혹 지금 제가 드는 이 예화를 듣다가 물론 영화를 안 봤을 수도 있는데 한 제법 오래된 영화예요. 한 10년 정도? 10년 넘었을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의 어떤 그 DHL 회사 직원이 겪은 실제 얘기를 이제 영화한 건데 지금 제가 철학적인 사유의 과정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듣다가 그 영화 제목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외쳐보세요.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쯤 아마 제가 답을 알게 드릴 테니까 일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애가, 둘째 애가,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빠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그때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을 때인데 경주 수학여행을 같이 갔다가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리어카 위에 마침 경주에서 사실 우리나라 기념품 소비니어 사업들이 별로 좋은 세련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산다고 하다가 좀 피곤해서 그냥 서울역에서 산 거예요. 그때 산 게 요런 조그만 노랑 인형이었어요. 노랑 인형. 여기는 이렇게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좀 달려 있었던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인형을 그렇게 값비싼 것도 아니고 이제 품질이 별로 안 좋았겠죠. 리어카 위에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져가서 이제 애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첫째는 그럭저럭 기어하고 놀다가 둘째 애가 이 인형을 유독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인형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형을 너무 좋아하고 항상 잘 때도 옆에 끼고 자고 근데 이제 이 애의 이름이 똥구리였거든요. 지가 지은 거예요. 똥꾸리라고 지어가지고 항상 똥꾸라 그러고 밥 먹을 때도 똥꾸라 먹어 그러고 이제 자기 친구처럼 이제 데리고 노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이 싸구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털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입장인 그 아내가 이 제품이 이제 싫었던 거죠. 왜냐면 털이 자꾸 빠지고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애 보고 너 이거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버리게 한 거예요. 근데 애는 절대로 못 버리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니까. 근데 그때부터 얘는 드디어 이게 그가 아니고 너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애기 엄마가 이제 이 똥꾸리를 휴지통,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얘가 어느 순간 그 똥꾸리가 버려진 걸 보고 막 끄집어내갖고 똥꾸라 얼마나 냄새가 나는 곳에 힘들었니? 그리고 대화도 나누면서 막 모욕도 시키고 다시 빗질을 해갖고 또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게 정말 싫겠죠. 왜냐면 자꾸 털이 빠지니까. 그래서 가혹한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여름에 왜 아파트 문이 자꾸 열리면 이게 닫히면 더우니까 이제 뭐 그때는 에어컨도 별로 없는 시절이니까. 이제 이걸 안 닫히게 하기 위해서 이 틈새에 뭘 집어넣잖아요. 이 인형을 거기다 끼워 놓은 거예요. 저는 근데 퇴근하고 그걸 보자마자 아우 저거 진짜 좀 애가 좀 힘들어 할 것 같다. 저걸 빼자 그랬더니 아내의 말은 저걸 좀 충격을 줘야 저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애가 왔어요. 그 보자마자 얘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아내의 입장에서 이 똥꾸리는 그냥 그것이죠. 근데 걔한테는 이게 너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꺼내고 보니까 여기에는 이미 이만큼 푹 패여갖고 이게 아주 그냥 찌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 얼굴에 난 상처잖아요. 이걸 보듬고 똥꾸라 얼마나 아팠니? 어떻게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인격이 부여된 거죠, 걔한테는. 이 똥꾸리가, 우리 애한테는. 그래서 제가 너무 서럽게 울길래 옆에 앉아서 아빠가 지연아, 이거보다 더 예쁜 인형을 사줄게. 그랬을 때 그의 반응은 한없이 울면서 그건 똥꾸리가 아니에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요 똥꾸리와 똑같은 인형을 사줄 테니까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랬더니 또 한없이 울면서 그건 절대 똥꾸리가 아니에요 하고 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지점에서 제가 아까 던졌던 그 영화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고독한 인간이 어느 아주 절대적 고독일 수밖에 없는 무인도에 사는 어느 한 인간이 사물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어마어마한 고독을 달래죠. 기억나십니까?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순간 아 하실 거예요. 바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캐스트 어웨이는 인간의 근원적 고독에 대한 우리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영화였어요. 아주 심오한 철학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우리 아이한테 그 똥꾸리는 어떻게 보면 그 캐스트 어웨이에 나오는 윌슨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 주인공이 너무 고독해서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고 그 배구공에다가 이 눈동자도 그리고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유일한 벗으로 두고 모든 일을 할 때 걔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고독한 나머지 그 윌슨을 그냥 막 원망하면서 바다에 집어 던지고는 그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공허, 마지막 나온 너마저 없어진 절대 고독에 이르자 그 주인공이 윌슨! 하고 외치는 그 영화 장면은 아마 우리의 뇌리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너마저 단절된 그 근원적 고독을 그 영화는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똥꾸리가 너와 그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일까요? 중요합니다. 바로 이거는 대체가
불가하죠. 불가. 이거는 대체가 늘 가능합니다. 더욱더 가능한 것은 그보다도 그것이죠. 사물화되어 버리면. 제가 지금 이런 걸 물건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해도 나는 하등의 불편함을 못 느끼죠. 그게 바로 이게 그것일 때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너라는 대상은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대체가 불가능한 너는 바로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나가 있을 때요. 만약에 너가 있고 그가 있잖아요. 자,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어느 강사 하나가 굉장히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다가 가족들이 있는 데서 뭐 푸념을 좀 했어요. 아, 그 강사는 참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우리 애가 아빠 잘라버려. 물론 이제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랑 이게 있다면 그것은 너이고 그게 없는 것은 바로 그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너와 그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살피는 나를 갖고 나를 살핀다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너가 나를 너라고 칭해주면 이건 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서로가. 나는 너를 너로 부르고 너도 여기는 얘가 나가 되는데 나가 또 너를 보고 그가 아닌 너를 부르면 서로가 교체가 불가능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너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그로 불러버리면 그것으로 대하거나 그것으로 대해버리면 나가 또 결국은 뭐 내가 그를 그것으로 대하면 그 또한 나를 뭐로 대합니까? 그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말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근원적인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싶으면 주변에 절대 교체가 불가능한 너를 많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 제가 미션 스쿨 다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 볼 때 우리 인간이 정말 나중에 늙었을 때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절대 교체가 불가능한 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교체가 불가능한 관계는 바로 가족이죠.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식도 바꿀 수가 없고. 물론 요즘은 정말 그것마저도 교체를 하는 험악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나를 다 손들어 잃어버리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는 인생을 고독하게 살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다른 타자를 한없이 소중한 사람으로 너로 뒀을 때 내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왜 개를 많이 기르어야 되는지를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부자인 사람한테는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그것 때문에 어쩌면 다가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정말 진정한 너가 그 자식마저도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너가 아닌 그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내가 무한한 정을 주어서 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재롱을 부릴 수 있는 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개를 많이 기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애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가 옛날에는 우리가 집성촌일 때는 정말 수많은 이웃들이 다 그가 아니고 바로 뭐였어요? 너였거든요. 혈연가족, 혈연촌이었으니까. 그만큼 외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회사의 모든 관계는 다 그죠. 그래서 거의 다 그만 되는 이 사회에서 살 때 너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아지를 너를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너와 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인터넷 게임을 했을 때 끝나고 난 뒤에 공허하고, 즉 진짜 인간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근원적 고독 속에 여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의 만남, 즉 게임상에서 만난 모든 인간관계는 과연 뭘까요? 자, 채팅을 하는 것은 과연 상대방과 나의 관계는 뭘까요? 그건 전부 다가 뭐예요? 바로 너예요? 그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그에 불과하죠.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난 뒤에 느끼는 것은 그건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벗을 하면서 놀 때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간 것 때문에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능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최대한 그가 아닌, 그것이 아닌 너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또는 스마트폰상에서의 어떤 대화들은 모두가 다 그가 되고 말거나 그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실제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나의 근원적 고독, 특히 게임상에서의 수많은 만남은 그 게임이 끝나는 순간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공허함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항상 너 말고 그것이 나를 외로움, 그 또는 그것 때문에 나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라는 것을 받아들여 버리면 이 세상에는 너라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의 삶은 너를 위해서 노력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혹시 최근에 본 영화 허라는 영화가 이 애인 관계를 인터넷의 가상적 인물로 상대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바로 이 원리가 나옵니다. 그 인터넷상의 여인은 바로 단절이 되는 순간 너가 아니고 그토록 사랑을 했고 자기의 마음을 손으로 앗아갔지만 결국은 그가 되고 말고 그것이 되고 말아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여전히 느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나 그것을 너로 착각해서는 우리의 삶이 매우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 원리를 통해서 자녀가 인터넷 게임이나 그런 인터넷 세계에 또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이 인문학적인 깊이 있는 사고로 그 자녀를 이해시키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얘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근원적 고독.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수많은 너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다. 자,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